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수가 3,000명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환자 수도 11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이마저도 정점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미 전역과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3,200여 명, 하루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177만 1,730여 건의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22만 6,9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 환자는 10만 6,600여 명입니다. 비영리단체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 측은 나라 전체에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하루 3만 2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45만여 명, 전체 인구 3,951만여 명 대비 3.6%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텍사스는 하루 15,192명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며 누적 확진자 139만여 명을 나타냈습니다. 인구 2,900만 명 대비 4.4%가량이 코로나에 걸린 셈입니다. 10월 말부터 3차 확산을 맞으며 1일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인구 대이동으로 인한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점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시작으로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는 빈집 지하실에서 150여 명이 몰래 대규모 실내 파티를 하다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자택 대피령 무시에 마약과 성매매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was a flagrant violation of the governor's health order. But also please understand, even without the health order, these actions were criminal in nature. 또 국무부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권고를 무시하고 200여 명의 외교 사절단 등을 초청해 연말 파티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방역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방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원하는 만큼 이동할 수 없다라며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오늘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을 승인하는 권고안을 찬성 17대 반대 4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FDA 당국의 최종 서명만 끝나면 곧바로 백신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긴급 승인 여부를 가리는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위원회의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결정된 회의 권고 결과를 토대로 FDA가 긴급 승인을 곧이어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승인까지는 하루 이틀이 더 걸리지만 백신 사용이 승인될 경우 백신의 배포가 즉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투여받은 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는 부작용 사례에 따라 FDA 측은 신중하게 부작용 연구 결과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It's why we have outside experts because issues, medical issues, scientific issues could be raised that need to be addressed. But again, we'll make that final decision. I have complete confidence in our scientific reviewers. 최근 영국에서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안면 신경 마비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2명의 접종자가 해당 증세를 겪었는데 이들은 평소 알레르기 전력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 측이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2만여 명의 피실험자 가운데 4명이 안면마비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보고되며 백신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흔히 일어나는 부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불안 잠식에 나섰습니다. So you may start seeing effects in some that might not have been picked up when you were dealing with thousands. So it likely is an unusual and rare effect. FDA가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백신을 승인한 나라가 됩니다.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이번 주말 290만 회분을 우선 배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레임덕 의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경기 부양안 초당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여전히 공화민주 막판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초당적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300가 내년 4월 말까지 16주 동안 지급됩니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시행될 경우 최근 실직한 사람을 포함 26주의 추가 실업수당을 모두 수령한 장기 실직자들도 16주 동안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구제안도 마련됩니다. 종업원 급여 지원 프로그램인 PPP가 재개되는데 그 대상은 300명 이하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입니다. PPP 지원은 올해 한 분기 30% 이상 손실을 겪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안에는 3천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추가 경기 부양안에는 각 주정부의 주택 임대료 지원을 위한 1,600억 달러의 예산도 포함됩니다. 지역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세입자들의 주택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큰 범위에서 초당적인 합의안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How many more people have to be laid off before Nancy Pelosi and the Democrats will act? I'll promise you this. The Republicans will continue to work in good faith. 민주당 역시 추가 경기 부양안만큼은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Now, if we need more time, then we take more time. But we have to have a bill, and we cannot go home without it. 문제는 양당이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백악관이 이를 수용할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백악관은 초당적 합의안이 공개되기 하루 전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국민 1인당 600달러의 현금 지급 계획을 담은 9,160억 달러의 새로운 추가 경기 부양안을 꺼내들었습니다. 공화민주 중도파 의원들이 주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안의 통과 여부는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원만한 최종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미국의 실업 지표가 다시 악화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11월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한 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5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13만 7천 건이 늘어난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72만 5천 건을 웃도는 동시에 지난 9월 이후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76만 건으로 한 주 만에 23만 건이 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각 주에서 식당 영업을 금지하는 등 영업 제한 조치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실업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월 넷째 주 687만 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주 동안 100만 건 이상을 기록하다 다소 줄었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뉴욕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스태튼 아일랜드의 인구는 뉴욕시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뉴욕시 전체 사망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사망자는 브롱스, 퀸스, 맨하탄 등 다른 보로보다 무려 40%나 높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전체 주민의 코로나 감염률 6.49%로 뉴욕시 전체 평균 5%보다 높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힐, 미드비치 등 4개 타운의 전체 감염률은 무려 10%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사는 84세의 여성 마시아 모레노는 지난 11월 말 코로나19 증세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마시아는 심한 폐 손상으로 입원한 지 10여일 만인 지난 금요일 숨졌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이 자유를 외치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각종 규정 지키기를 거부했습니다. 한 시의원은 11명의 친구들과 함께한 추수감사절 파티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랜시티에 있는 식당 맥스 퍼블릭하우스는 자유차지 지역이라고 쓴 포스터를 가게 앞에 붙인 뒤 실내 영업하며 술을 팔다 적발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이와 관련 방역 규정을 무시하는 자유 분위기가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식당의 실내 영업을 중지시키고 업계 식당의 수용 인원도 25%로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마지막 카드로 대법원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미 50개 주의 선거 결과가 모두 확정된 상황에서 결과를 뒤집을 것을 촉구하며
끝까지 대선 불복 행보를 이어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선거 부정 행위로부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지혜와 용기를 언급하며 사실상 대법원의 선거 결과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78%의 미 국민들이 이번 선거가 조작됐다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경합주에서 수십만 표의 합법적인 투표로 진 사람에게 선거를 내줄 수 있나? 어떻게 불법 대통령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라며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발언은 전날 공개 행사에서도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Tremendous cases right now, a big case. 18 states as of this moment, 18 states.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지난 화요일 텍사스주가 연방 대법원에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8개 주의 공화당 주들이 지지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대선 불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신락 같은 가능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50개 주 전체가 선거 결과를 확정짓는 이른바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 지나간 상황. 오는 14일 50개 주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선거인단이 각 주 유권자들의 뜻을 거스르는 이른바 반란표가 나온다 해도 현재 306대 232의 선거인단 표차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연방의회가 선거인단의 투표를 개표하고 차기 대통령을 최종 인준하는 1월 6일에도 결과를 뒤집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결정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모든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불복 행보는 자신이 보수화시킨 연방 대법원에 의해 끝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기업 공개 첫날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첫날인 오늘 주당 146달러로 거래를 시작해 144달러 71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당초 기업 공개 공모가인 68달러에서 112.8%나 뛰어오른 셈입니다.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은 1,01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익스피디아와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여행 수요가 크게 줄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의 4분의 1에 가까운 1,900명을 정리해고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섰고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하려는 소비자의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데 성공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되살렸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어제 미국의 1위 배달앱 업체 도어대시도 상장 첫날 주가가 86% 급등해 시가총액이 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시사 잡지 타임 매거진이 선정한 올해의 연예인으로 선정됐습니다. 타임은 방탄소년단이 음악 차트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라며 모든 종류의 기록을 깨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타임은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방탄소년단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뒀으며 그룹과 팬의 인적 관계가 음악 산업까지 지배한 연구 사례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방탄소년단이 올해의 연예인에 뽑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방탄소년단은 팬들과 함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해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한국 대중음악 가수 최초로 미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인 제63회 그래미 어워즈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습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31일 열립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LA 카운티 관할 구역 내 주차 단속을 다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분간 만료된 등록증 차량과 거리 청소 시간대 불법 주차에 티켓을 발부하거나 견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방전을 가로막거나 빨간선 주차, 장애인 주차 위반,
비즈니스 구역의 주차 미터기 위반 차량은 여전히 단속 대상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봄 스테이 앳 홈 명령이 시행될 당시 한 차례 주차 단속을 완화했다. 지난달 11월 15일부터 단속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